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50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건곤일척의 위기를 몰아넣었던 판문점의 한 장면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제3초소 인근의 유엔사 경비대대 소속 미 육군 아서 조지 보니파스 데이와 마크 바렛 중위는 시야를 가리는 비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작업 인원들을 향해서 북한군 박철 소자와 중대원 30여 명이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불시에 습격을 했습니다. 불과 수분 만에 보니파스 데이와 바렛 중위는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죠. 이때 대한민국과 미군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이 바로 8.18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즉각 데프콘3를 발령했습니다. 미 본토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와 F-111 전투기가 한반도로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미 7함대의 미드웨이 항공모함 함대가 동해안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른바 압도적 군사력 응징 작전인 폴 버년 작전이 전개된 것이죠. 이 한미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불태전의 의지가 눈앞에 펼쳐지자 결국 그 도도한 김일성은 친필 서명으로 유감 표명 각서를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JS의 미군 기지 이름이 바로 그 보니파스입니다. 캠프 보니파스입니다. 그리고 용산의 미 8군 사령부 내의 장교 클럽의 이름이 보니파스였습니다. 8.18 도끼 만행 사건을 잊지 말자는 상징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화는요, 상대방의 선이나 말뿐인 협상표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와 압도적인 힘의 억제력이 뒷받침될 때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2026년 오늘 과연 우리의 애교 안보 방파제는 안전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보와 애교, 경제에 몰아치는 복합 위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신이 SNS에 남긴 한마디가 한미 관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제안에 대해 대놓고 노 땡큐라는 거절 의사를 받았다는 말로 표명을 했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비공개하는 그 애교적 관례를 깨고 직접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노 땡큐라고 써붙인 것은 미국 정상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불만을 대놓고 드러난 애교적 신호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대놓고 욕을 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이 파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미연합 훈련 축소 문제, 그리고 이란 비핵화 등 국제안보 공조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거나 거부적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죠. 군사연마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의 잠수함 훈련, 또 레이더 정보 공유, 또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된 동북아 안보 지형의 핵심 축입니다. 미군 중심의 연합 전술 재원 통신망 테들 제이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정보가 누락된 채 한국군에 전달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현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동맹의 균열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우리 국방부 대변인과 외교 안보 라인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국방부 대변인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최근 한미연합 훈련 도중에 우리 군이 적국의 무인기를 오인하거나
또 반대로 우군의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하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드러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군산 공항 인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도청하는 이적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을 없앴지 않습니까? 이 구멍난 경계태세를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동맹과의 정보 공유망과 위성 정찰 자산 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경고음이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임기 내 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같이 군생활을 오랜 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시각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우리가 대장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가져오는 정치적인 이름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이 있죠.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반도 및 영내, 동북아 지역 내겠죠.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을 유지할 것. 지금 안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라. 확보됐을까요? 글쎄요. 좋습니다. 세 번째,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즉 삼축 체계가 확립될 것. 이 점이 사실 걱정됩니다. 이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초반까지는 응징보복의 개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6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들을 방어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실무장교 때 만든 개념입니다. 당시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KMPR이죠. 응징보복으로 확대된 한국형 삼축체계 개념이 이때 바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킬체인은요, 미군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죠. 그런데 2005년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중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명백할 경우 발사 전에 원점을 신속하게 파괴하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함에 따라서 킬체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안정적일까요?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감시 자산과 대공방어망, 여전히 미군의 핵심 C4I와 위성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없으니까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주권 확립이 아니라 안보 우산의 셀프 철거입니다. 안보선을 스스로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 안보 구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북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패싱당하는 통미봉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만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변칙 궤도미사일, 핵 배낭 등을 그대로 보유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의 핵 인질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종전 논의와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안보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위험한 환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냉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시하고 있죠. 우리만 일방적인 종전선언이라는 예교적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의 균열은 안보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통상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약속했던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체적인 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을 이끌던
교섭본부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는 등 우리 애교 통상 라인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면 일본은 5,500달러 투자와 함께 6개 핵심 프로젝트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OU 수준의 멸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하면서 관세 폭탄과 통상 제재라는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언급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해달라, 이런 압박하는 발언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첨단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협이죠. 여기에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여, 이런 문제를 미국은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손현보 목사 구속했었죠. 종교 관련 사안까지 종교의 자유 탄압이라는 인권, 정무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통상 압박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보 신뢰가 무너지니까 경제, 통상, 산업 전 분야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연쇄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요, 허상입니다. 1976년 8월 18일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주의하다 장렬히 전사한 아서 보니파스 대위의 희생과 그에 이어진 폴 번연 작전이 우리에게 준 결론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붉은 도끼를 저지한 것은 평화선언문이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주권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철통같이 구축한 연합방위력과 건드리면 즉시 파멸한다, 패 죽이겠다라는 압도적인 응징 의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삼중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체 없는 종전선언, 조건 없는 전자권 환수라는 정파적 명분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이라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즉각 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한미 간의 정무적,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안보는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방송에 우리 사회의 사회가 안보의 본질을 되찾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